그게 논어에서 그렇게 공자가 주장했던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강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강점을 강화시킬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24 입문 MD 손민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50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갖고 다가가고 있는 책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종엽 저자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주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제 감상평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사심을 좀 많이 담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 40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30에 못한 일입을 40에는 해야겠다 그러고 창업을 했는데, 원래 논어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읽었더니 왜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읽는지 이게 느껴졌던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뭐 학교에서 뭐 1교시에 뭐 영어를 하고 2교시에 국어를 하고 이렇게 그냥 정해진 대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고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다 보니까 늘 그게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저한테 회사에서 제가 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만 그 결과를 또 제가 책임지고 사람들한테 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논어가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논어를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이제 선주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말을 깨닫게 되는데요. 누가 공자의 말에 더 다가갔느냐를 두고 사실 동아시아 사상이 전개가 된잖아요. 이런 이유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공자 활동 당시였던 2500년 전이나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논어도 계속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50에 읽는 논어라는 제목처럼 50을 위한 책인데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50대가 굉장히 불안한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위안을 주는 문장이라든지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무 페이지나 봐도 좀 울컥해지는 대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에 관한 통찰력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끼리 약간 좀 재미를 위해서 책에서 한 문장씩을 꼽아봤습니다. 선주님께서 꼽아주신 한 문장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요거를 뽑은 이유는 회사를 운영할 때는 저희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기쁘게 하는 게 저의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멀리는 저희가 만드는 책들을 독자들이 찾아보게 하는 거, 그게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민규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92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0이 되면 뛰어남보다는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논어의 핵심 메시지가 누구든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장 잘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인공 세종혁 대표님 이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독자들한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로스 경영연구소의 최종엽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전에 대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 중반에 퇴직을 해서 한 15년 정도 HR 컨설팅 회사를 서울 잠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진짜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인문학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카이로스 경영연구소라는 브랜드로 일을 좀 하고 있으면서 강의 좀 하고요. 인문학 강의도 하고 책도 좀 쓰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약간의 커리어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요.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관해서는 이 완역본만 해도 제가 머릿속에만 지금 떠오르는 게 한 대여섯 종 정도 되고, 그렇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저자분들이 논어를 발췌독한다든지 많은 책을 내고 있는데요.
저자로서 고민은 이 책이 기존에 나온 책과 무슨 차별점이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집필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한 3가지 정도를 좀 염두를 뒀는데요. 실제로 이제 논어 그러면 너무 이렇게 고루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가 현대 직장인들이나 현대인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이왕 쓰면은 그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포인트가 지금 50이라는 이 연령대로 봐서는 50이라는 걸 저희가 타겟으로 이제 썼는데,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가능성.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도 50대를 이 통과를 할 때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50 정도면 이제 야, 인생 거의 다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좀 살아보니까, 그리고 50대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논어라는 책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저의 약간의 어떤 그 직장 경험, 그리고 사업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사업 경험 뭐 이런 걸 좀 거기다가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리얼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은 뭐 이렇게 어떤 논어를 500억 구를 완역을 했던 완역본도 사실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의 응용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가면서 처음에 기획을 좀 했습니다. 네, 논어에서 이 수많은 구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 제가 읽기엔 이 책에서는 참 특별히 강력한 한 문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에서 어떤 걸 좀 씻고 어떤 걸 빼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논어가 이제 이 어구가, 논어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었죠.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유붕자원박내 불령낙호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이게 이제 30글자인데 아우, 네. 네, 이런 글자가, 이런 문장이 몇 개가 있냐면 500개 정도가 있어요. 500개를 쫙 이렇게 뭐 끝까지 읽어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자의 논어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투스티옙스키의 제와벌이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도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이 50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좀 써보자라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논어 5구를 먼저 잡아낸 게 아니라, 과연 50대에 필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 이게 하고 해서 5개를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 1, 2, 3, 4, 5가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50대 되면 공허함이라든지 어떤 성장, 균형, 성숙, 용기, 이렇게 5개를 쭉 뽑아내고 보니까, 과연 논어의 이 5개 항목, 예를 들어서 성숙이라는 항목이다 그러면 50대 정도 먹은 사람들의 어떤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논어에는 그럼 어떤 문장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쭉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개 중에서 성숙에 관련된 단어들을 쭉 좀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공허감, 50이 됐을 때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인생을 약간씩은 다 느끼시는데, 과연 논어에서도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서 공허함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어구들이 없을까 해서 10개를 뽑아냈고요. 이렇게 각각 맨 마지막에 용기, 비록 50이 됐다 치더라도 용기 있는 삶을 위해서 논어에서 정말 좋은 어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논어 어구를 뽑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책이 다른 논어와 구성이 약간 독특한 게, 보통 논어를 소개를 하면은 공자가 어떤 사람이고 논어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자 나름의 분석과 해석이 깃든 책이 대부분인데, 이 책은 굉장히 담백하게 논어에 대한 소개도 없고 공자에 대한 소개도 없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또 담백하게 구성하신 또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어는 크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체 500개 어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놨던, 뭐라고 부를까요? 완역본이라고 부를까요? 그런 책들의 종류가 하나 있고,
다른 종류는 이제 무슨 책 뭐냐면 500개 중에서 몇 개의 논어구를 뽑아서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응용편으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은 사실 이 후자 쪽이죠. 그래서 논어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해석이나 어구 해석이나 한자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 책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죠. 그거보다는 실제 2000년, 2500년 전 이 논어 어구가 2022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러던 측면을 보니까 논어 공자라든지 논어의 어떤 그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정리를 줄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논어 어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걸까라고 뽑아서 바로 대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논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대별로 그 다 요청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1000년 전, 1200년 전에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송나라 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조선 시대 때에도 보면은 뭐 율곡이라든지 태계 이황 선생,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와서 논어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선 시대에 필요한 해석이었고, 지금 현대 입장으로 보면 사실 현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때 논어를 갖다 읽어라 라고 하면은 뭐 저도 사실 그거 읽기 어렵죠. 의미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에게는 요즘에 맞게 좀 이렇게 풀어서 내는 책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근데 이게 그 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조선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논어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때의 논어와 지금의 논어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시작이 보통 책들이 논어에서 해석을 한 거를 타겟 독자를 정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보통 출간의 기획이 되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거꾸로 50대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를 먼저 뽑아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 맞아서 이게 진짜 그 초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 네. 공감 능력이 진짜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선주님이 초베스트셀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님은 좀 체감이 되나요? 요즘 내가 베스트 작가다 이렇게 체감. 뭐 크게 체감되지는 않고요. 네. 체감되는 면이 조금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해요. 이제 예전에는 뭐 다른 쪽 강의를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인문학 논어 강의를 많이 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강사료도 좀 올라가고 네, 좀, 그다음에 중요하죠. 이제 네. 강의 요청하시는 곳이 많이 늘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뭐 책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은 해요. 상반기에 이게 거의 1등인 것 같습니다. 네, 인문에서 1등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또 와닿았던 게 저도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표님도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입장에서의 논어가 또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논어의 필요성도 네. 있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또 논어, 그렇죠. 역할마다 또 논어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좀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먼저 겪어보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논어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저도 이 회사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한 15년 정도를 했었어요. 뭐 소규모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직원들 사람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업무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저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이 부대끼면서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특히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역지사지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공자가 다른 말로 뭐 서라든지 용서의 서자죠. 그다음에 어지린자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거의 다 역지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 논어에서는 그 어구가 뭐냐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8글자인데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논어 500어구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진짜 유명한 어구라고 생각해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그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너무 쉬운 말이 뭐예요? 욕 듣기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딱이요. 네. 적게 갖기 싫으면 남한테 적게 주지 마세요. 내가 거만한 게 싫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만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딱이요. 그게 논어에서 그렇게 공자가 주장했던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일이고 또 하나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논어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중이지만 논어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리더로서 정말 가져야 될 게 뭘까? 저는요, 공자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의 제자였던 염구라는 제자가 있는데 염구라는 제자가 한 번은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비불렬자시도 역부족이야. 내가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부족한 그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사장님 이거 제가 풀어내기가 좀 사장님이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제가 풀어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뭐 뭘 사준다든지 돈을 투자를 해준다든지 여력만 충분히 되면 다 해줄 수 있죠. 사실은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규모도 별로 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경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은 뭐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설사 나중에 못해더라도 뭔가 여지를 남겨둬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걸요. 사실은요.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아빠 이것만 사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걸랑요. 그렇죠. 잘 네. 생각해 보면.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부족자 중도이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입으로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금여획.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지금 너는 부정의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부정의 예를 들어서 종이도 이렇게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데도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있는데 내가 어느 면을 그 세상의 어떤 일도요. 어떤 사안도 회사에서 하는 어떤 일도요. 다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얇은 것도 양면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면을 취할까? 부정적인 면을 취할까? 이거 지금 선택해 두 쪽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부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리더가 금여획, 부정의 획을 긋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조금 약간의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회사 매출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면 여지없어 다음 분기에는 떨어져요. 네.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직원들이 와서 아 사장님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 그거 제가 해봤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일이 내가 정말 발벗고 났으면 풀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100%안 돼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다? 긍정의 획을 그어야 된다. 저는 이 그 논어의 이 억구에서 그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안 된다 치더라도 네. 오케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될 수도 있다 이게. 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리더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팔로워들도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이제 책을 읽을 때 네. 책이 나오잖아요. 네. 읽는데 저는 생각을 선을 긋구나,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선을 긋구나는 말하는 게 공자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직원들이 선을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거꾸로 저한테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었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나한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본문에 퍼스널 브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50 아까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50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네. 이제 50 이후에 인생 이막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요 벽을 못 깨는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만약에 정말 40에도 그게 만약에 안 됐고 50에도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언제 하려고 60대? 그렇죠. 70대? 이건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빠르다라고 그런 말 뭐 유명한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 50에도 저는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딱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브랜드를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강점을 강화시킬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전 이 두 가지가 조금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5년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걸라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50세라고 하면 55세 정도까지만 좀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브랜드를 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문제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how 그거죠 사실은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 논어 말고도 다른 고전들도 많은데 그렇죠. 특별히 논어를 더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논어는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현실 리얼리스트예요. 공자가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예요. 네, 사실은요. 이 노자와 장자하고는 너무 다르죠. 결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정말 복잡하고 이럴 때는 장자 계열 쪽으로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좀 손으로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필요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공자의 이 현실주의가 훨씬 더 체감적으로 가깝게 온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장자나 노자를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 노장 사상을 읽어보고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게 돼요. 마음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 돈은 별로 없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한 달에 200, 300, 400, 500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또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입장에서 그냥 다 놔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안 그런- 와닿지 현실에서.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라 공자가 얘기했던 현실주의, 그러니까 뭐 현실주의라기보다는 아주 정말 쏙쏙 필요한 단어들이 문장들이 논어에는 너무 많아요. 500개 어구 중에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뭐 한 30개라도 아니 단 3개라도 정확히 저희가 인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뭐 연령대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연령대라도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 논어만큼 정말 필요한 책이 제가 좀 많이 읽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네. 사실 뭐 저는 인터넷 서점에 있으니까 그런 독자들이 어떤 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보잖아요. 아직도 논어가 훨씬 더 많이 좀 팔려요. 도둑경이나 뭐 장자분도 팔려요.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게 사실 그 책의 좋은 점 때문에 팔리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의 반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과격한 제목이었고 내용도 과격했어요. 네. 그게 한 3, 40년 전, 2, 30년 전의 책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 50에 읽는 논어가 굉장히 또 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어는 그대로인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은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대표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나중에서야 보긴 봤는데 제 느낌은 이래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이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이 가족 그런 위계라든지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비슷했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또 학교에서도 뭐 당파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잘못된 교육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조선시대 때 받아들였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자의 논어 혹은 공자의 유학이 아니라 그것은
그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이렇게 논어를 많이 읽어보니까요. 주자의 성리학과 공자의 유학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나라 때는 송나라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성리학이라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 맞게 또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그 체계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 운영 체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물론 이제 각종 법규라든가 이런 거야 다 현대화가 됐지만 사람 속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절에는 이 책의 의미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공자를 지워야 된다 이게 이랬는데 그것을 이 공자의 이 어떤 문의를 지워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성리학의 문의를 지워야 된다는 거지. 그게 공자가 원래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걸 지워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 나온 이후로 그 뒤에도 많은 책들이 논어에 대해서 줄기차게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논어에게 길을 많이 물어봤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정치의 길을 물어봐서 정치의 길을 사실 많은 사람이 찾았고요. 경영의 길을 물어본 사람들은 사실 경영의 노하우를 많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물어본 사람들도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리학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전 공자의 유학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특히도 유학의 가장 기본서라고 하는 논어가 문제가 됐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의 논어와 지금 2022년도의 논어는 다른 거죠, 사실은요. 물론 어구는 똑같아요. 어구는 똑같은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우리 체질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사람이나 2000년 전, 2500년 전 사람이나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둘에서 발생을 하는 게 많아요. 집에서 보면은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식. 직장에서 보면 나와 상사, 나와 부하. 다 둘 간의 문제가 올라요. 나와 고객까지도. 그런데 둘 간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계속 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무리 사랑을 했던 사람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게. 그것은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가끔은 우리가 현대적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 이거를. 그런 거 가끔 가다가 고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씩 찾아서 맞다.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살짝 이렇게 풀린다라고 하면 그 굉장한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